안녕하세요. 오늘은 참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. 이 기온이 내려가니까 하늘에서 눈발이 약간 보이는데요. 어제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 다육이 키핑동의 다육이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, 냉해를 입은 다육이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걱정도 했습니다. 오늘은 중국 상인분들이 어떤 다육이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이 다육이 키핑동에서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종종 중국 상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분양을 해가는 다육이들이 있고요. 집에서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육이를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하게 될 때는 카페 같은 데다가 분양을 하면 종종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럼 오늘은 어떤 다육이 위주로 중국 상인분들이 찜을 했는지 몇몇 다육이를 알아볼까 합니다. 첫 번째 다육이 같은 경우는 후레뉴입니다. 후레뉴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그런 품종이고요. 많이 팔리는 다육이기도 하고, 예쁘게 키우면 제값을 받기도 하는 그런 다육이기도 합니다. 다육이를 판매 목적으로 키우는 분들은 없겠지만, 키우다 보면 질리기도 하고 새 다육이를 구입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. 그럴 때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 판매를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다육이 위주로 구입을 해서 또 재밌게 키우는 것도 나름 재밌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영상에 보이는 후레뉴 같은 경우는 한 3-4년 정도 키운 품종이고요.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고 군생이 요즘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 군생이고요. 대부분 적신 군생으로 나오는데, 예전에는 적신과 자연 군생의 차이를 많이 둬서 구입을 해 갔는데 이제는 그런 차이는 많이 두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얼굴수가 많으면 그만큼 가격을 많이 받겠죠. 후레뉴 같은 경우는 무던하게 잘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고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계절의 변화를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을 좋아하는 품종이지만 이렇게 나이가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그렇게 또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겨울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2월 빼고는 한 20일 간격으로 물을 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다육이는 엘사 군생입니다. 애니메이션 엘사의 주인공은 아니고요. 엘사 군생 같은 경우는 라즈베리 아이즈와 같은 느낌은 드는데,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좀 통통하고 각이 져 있습니다. 이런 군생들 같은 경우는 단풍이 들면 오렌지빛으로 전체가 단풍이 들어가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단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고,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 대부분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잘 큽니다. 이 계절의 변화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후레뉴처럼 물을 한 달에 겨울철에는 20일 간격으로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성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. 이 줄기가 위로 성장하기보다는 옆으로 늘어지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고요. 보시는 것과 같이 자연군생입니다. 이 엘사 군생 같은 경우는 자구가 많이 나오는 품종입니다. 자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군생으로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줄기를 잘라 가지고 봄에 상토 위에 올려놓으면 또 이 성장을 아주 잘하는, 뿌리가 잘 내리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기가 아주 재밌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보시면 아이시 그린입니다. 이 아이시 그린 같은 경우도 중국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죠. 중국 상인 분들도 좋아하지만 국내 이 매니아 분들도 이 아이시 그린은 아주 좋아합니다. 왜 그러냐면, 대부분 아까 첫 번째, 두 번째 다육이를 보여드렸듯이 통통하고 이 나이가 들면 색이 잘 빠지지 않는 다육이들을 위주로 많은 중국 상인분들이 좋아하는데요. 이 아이시 그린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정말 고가의 거래가 되었던 그런 품종이지만, 지금은 군생 같은 경우도 10,000원에서 20,000원 사이면 예쁜 모습을 가진 아이시 그린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얼굴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성장을 시킨 거고요. 지금 얼굴을 가진 이 아이시 그린 같은 경우는 한 1년이 안 된 다육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보면 지금 이런 이 아이시 그린 같은 경우는 농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이시 그린입니다.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한 15,000원 정도면 충분하게 구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가 된 다육이고요. 이런 다육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해가면
이런 모습으로 변해갑니다.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단단해지면서 연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예쁜 다육이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중국 서민분들이 매번 분양을 해가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러나 이 아이시그린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약합니다. 여름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 강한 직강에서 키운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시그린 같은 경우는 꼭 여름에는 반그늘, 겨울 같은 데는 햇살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고요. 겨울에는 좀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손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. 물은 20일 간격으로 한번 주고요. 2월은 단수를 하는 게 좋겠죠. 네 번째 다육이는 뭐냐면,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우린제 철화입니다. 이 라우린제 철화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묵은 멀로나 라우린제 같은 경우도 아주 좋아합니다. 매번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양도 잘 되는 그런 다육이고 겨울에 강한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름에도 강하고요. 주변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중국 분들도 이런 다육이 위주로 묵은 다육이, 나이가 있는 다육이 위주로 찜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다음 카페 같은 경우 다육이 알뜰 매장이나 꽃신 같은 데서 이렇게 자유롭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있는데, 그런 곳에서도 올라오는 족족 찜을 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재밌게 다육이를 키우다가 분양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면 이런 다육이 위주로 키우다가 판매를 하는 게 나중에 큰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보니까 이 벤바디스입니다. 이 벤바디스 같은 경우도 참 예쁘죠. 좀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벤바디스 같은 경우도 찜을 많이 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벤바디스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도 키울 수 있고 소형으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런 벤바디스 같은 경우는 요즘 군생으로 아주 큰 군생도 한 3만원에서 4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나이가 들면 참 예쁜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굳이 판매 목적이 아니라 그래도 이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성장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, 그래서 처음 구입을 할 때 좀 크기가 있는 군생 위주로 크기가 있는 군생을 구입해서 키우는 게 속이 편할 수 있습니다. 이 성장이 진짜 느린데 농장에서는 뭐 온도와 영양분을 충분하게 맞추면서 키우기 때문에 잘 자라지만 집에서 키우기에는 약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겨울에 강하고 여름에 강하고, 그러나 깍지벌레가 자주 찾아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오면 이 벤바디스 같은 경우는 하엽이 많이 집니다. 그럴 때 줄기와 잎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겨울에는 20일 간격으로 물을 주면 충분합니다. 마지막 다육이 같은 경우는 방울복랑금인데요.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큰 대형 위주의 방울복랑금이 아니라 이렇게 소형으로 아기자기하게 키우는 그런 방울복랑금도 중국 성인분들이 많이 좋아합니다. 이렇게 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데, 생각외로 작은 소품 위주의 방울복랑금도 꾸준하게 매입을 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키우기가 여름에 좀 힘든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. 여름에 좀 힘들어 가지고 잘 키우다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다육이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방울복랑금은 좀 피하는 게 좋은데, 어느 정도 다육이에 대한 지식이 좀 쌓인 분들 같은 경우는 방울복랑금이 포기가 안 되죠. 오늘은 이렇게 중국 상인분들이 좋아하는 다육이 위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. 품종별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. 대부분 통통하고 계절에 민감하지 않은 다육이 위주로 찜을 해 간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. 희귀 다육이로 이렇게 이 식물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 식물은 이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가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식물 재테크 하기보다는 소소하게 취미를 즐기다가 나중에 다른 취미로 옮겨갈 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육이를 한번 키워보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